네, 안녕하세요. 2016년 6월 28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진을 보시는데요. 이거 사진이 실외가 아니라 실내입니다. 실내에 이렇게 천장에서 불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시흥사동에 있는 보은회관입니다. 지난 5월에 비가 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은회관은 2020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2014년 준공한 시흥 3동의 박미사랑마을회관, 여기는 지하층 결로 현상을 7년째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경호 구의원은 지난 6월 21일 229회 금천구의 정례회 부정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자와 부실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보은회관은 하자인가 부실인가라고 좀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기배 금천구청 도시환경국장은 일단은 법에서 정한 하자 범위라고 좀 사건을 축소했는데요. 이 의원은 집에 이렇게 물이 새면 국장님은 그걸 하자라고 하시겠냐? 내가 지은 집이 그렇다면 그 집을 다시 재건축하려 하겠다고 좀 강도 깊게 이경호 의원이 좀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보은회관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29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실사용이 3개월도 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했고 이거를 지금 보수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좀 열지 못했는데요. 박미사랑마을회관 같은 거 살펴보면 2014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대대적인 좀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 창고, 결로 보수, 지하 강당의 단열 보수, 강당마루 보수, 지하 2층 헬스장 보수, 지하 2층 사장실, 그리고 벽체 누수 보수, 정말 전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2020년 5월에 다시 또 지하 다목적실, 지하 강당입니다. 다목적실의 결로와 무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6월에 똑같은 장소에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는 작년에 공사를 했고 사용을 못했지만 일단은 결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다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간이 7년 동안입니다. 이 공공건축물이 사실 구에서 만들고 이 국민의 재산, 세금으로 들어가서 만드는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모습,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급무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여야 없이 구의 결정, 금인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김용술 구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금인의 공급무대 유지 비율을 25%로 정하고 28일 만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너무 빨리 진행했다. 그리고 설문 조항이 잘못됐다라고 좀 밝혔고요. 김경환 구의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급급한 개발 추진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5분 발언을 진행했고요. 여기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박창길 국민의위원 구의원이죠. 여기도 공급무대 이전 추진 개선까지 중단하자라고 부정 질의를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용술 구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게 구민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8일 만에 일부 존치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따라서 국방부와 공공부대 그리고 금천구청 간의 협상 테이블이 기울어졌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 5월 25일 날 구민위원회는 공급무대 25%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무대 면적은 12만 5천 제곱미터, 약 3만 7,800평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28일 만에 이런 결정이 적절한 거냐,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한 거냐 물었고요. 여기에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 공급무대 이전은 10년 이상 된 과정들이 있었다. 빠른 것이 아니다라고 대표했습니다. 더불어서 공급무대 면적이 50%, 공급무대 측은 현재 면적이 50%를 사용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50%만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개발은 금천 구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김홍술 위원이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유성훈 구청장도 그 의견은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여론조사상이 잘못된 내용인데요. 금천 구민위원회는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15,666명, 그러니까 답변한 사람은 1,000명이죠. 1,0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진행해야 된다는 설문에 매우 공감이 40.3%, 그리고 다소 공감이 39.7%, 그러니까 총 80% 이상이 넘는 주민들이 완전 이전을 공감했다라는 부분인데 왜 이런 25%를 존치 결정하느냐라고 좀 따로 물었고요. 여기에 근본적 원인으로는 이 설문 조항 4-1과 4-2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질문에는 부대의 최소 비율을 1번 25%,
2번 30%, 3번 50% 이하 남긴다면 수용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김웅수 위원은 1, 2번에서 이것을 25%가 아니라 5%라고 했으면 5%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1항에 제일 적은 부지를 25%로 시작했느냐라고 좀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성원 구청장은 극단적으로 1%, 10%, 15%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응답의 특성을 추출하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결정에 따라서 협상이 좀 불리해졌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국방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아니면은 구의원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금천구민인데 이런 금천구민이 결정을 이렇게 왜곡시켰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성훈 구청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그 협상 과정에서 금천구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경환 구의원이 좀 얘기한 건데요. 김경환 구의원 같은 경우는 구정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5분 발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답변은 좀 없는데요. 일단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존치 결정이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이전이 아닌 도시명 공군부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이 없는 개발이다. 공군부대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이전 부지에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청사진이 없다.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얘기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성과에 급급하다. 이거는 좀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우연이든지 간에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이걸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창기의 국민의힘 구의원은 어떻게 지적을 했을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선이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군부대에 남아있는 채로 복합개발이 된다면 이 공군부대는 영원히 이전하지 못하고 현재에 주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군부대 주변에 보시면 롯데캐슬이 4,500세대, 그리고 제2롯데캐슬이 1,100세대, 그리고 옆에 빌라 이렇게 합치면은 약 10,000세대까지 합치면 총 15,000세대가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 군부대가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바탕해서 국민의원의 결정이 얼마 정도의 힘을 발휘할 것인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하원 아니면은 뭐 타가수 이런 게 있죠. 아동 양육시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달하면 이 보호 목적이 달성했다고 판단해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얘기합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는 현재 가정위탁에 33명, 그리고 시설에 55명, 총 88명이 있는데요. 올해만 8명이 강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동들이 자립할 때 사실 생활적인 그리고 이런 기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강수영 구의원이 구정질한 내용인데요. 단지 생활정착지원금 500만 원 지어지고 혼자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강수영 구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소 1년차 보호 종료 아동은 45%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요. 그리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은 123만 원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지낼 수밖에 없어서 이들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 개 사진 어떻을까요? 보시면 좀 큰 개입니다. 대형 견에 속하죠. 하지만 목줄이 없습니다. 주변에 견주도 없죠. 지금 관악산 주변에 금천군 뒷선에 다 관악산이 있습니다. 독산 3동부터 시작해서 독산 4동, 2동, 시흥 4동, 그리고 시흥 2동, 시흥 3동까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독산동의 독산 3동 근처에 만수천 인근, 그리고 시흥 2동, 벽산아파트 쪽에 이런 대형견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대형견입니다. 소위 들개라고 표현되죠. 지난 4월 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는 들개가 초등학교 가는 길에 나오는데 대체 왜 안 잡나요?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천구청은 3월부터 동물보호센터 포획 담당자, 소방대원, 경찰과 수시로 출동을 했지만
후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좀 해명을 좀 했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 사진은 벽산 아파트 인근에 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게 독산동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만수천 인근에 개화 산책을 하다 보게 되면 대형견이 출몰하는 것도 보고, 새벽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서 이런 큰 개가 짖는 소리들을 자주 들을 수 있다고 좀 이런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2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천 문학사 포럼에서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좀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1강으로 김병래 서울대대학교 교수가 와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국민들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좀 이런 우리가 무엇을 알고 배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통해서 역사문화 포럼은 2강과 4강 그리고 5강까지 이런 강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역사 이야기에서는 한원구 교수가,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환경은 미래나눔 사무총장이, 그리고 5강 개성공단과 한반도평화 같은 경우는 김준양 개성공단 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 이런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평화통일 마을교사 양성과정도 7차시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한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수능이 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 대비 수시 박람회 그리고 온라인 입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2일과 3일 개최되는데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요. 신청 방법은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설명회는 7월 2일 날 저녁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여기 전용 유튜브에서 이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시 박람회도 진행되는데요. 수시 박람회는 7월 3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소는 금천군주 10중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니까 혹시 올해 수험생이나 아니면은 내년도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번 전체적인 이런 수시와 입학, 입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동네부엌 활장이라고 우리 어린 식당이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요. 어린 식당에서 이런 어린 식당을 함께 할 공간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저녁 식사를 2,000원에 할 수 있는 어린 식당 튼튼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농의 건강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어린 튼튼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좀 공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집 대상은 어린 식당과 농산물 직거래 거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로 전화하시면 공간과 그리고 좋은 뜻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경제 얘기인데요. 사회적 경제가 클라우드 펀딩을 7월 1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마니 컴퍼니 방문해서 기획전을 좀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게 기업별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펀딩하기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거를 클릭할 거냐 부분인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무드에서 입체 십자가 주얼리를 만드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몬테크에서 에어팡팡 힙 보호대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들리워크 협동조합의 모드니의 에코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리엘 컴퍼니의 프란치스코 교황 피규어가 이렇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우딩 펀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마이 컴퍼니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도 같이 한번 키우고 펀딩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LH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후속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지난 6월 15일 날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 권수정 의원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LH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아무런 행동이 없이 상별을 보내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에 국민의 불신감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반성한다 하며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진정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따뜻한 소식입니다. 금천신협이죠. 우리 금천신협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세트를 후원했는데요. 지난 6월 15일에 독산 3동 센터 앞에서 즉석밥, 라면, 김 등 구성된 식품 세트 100박스를 기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따뜻한 원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살아가기 위해 좋은 그런 환경들을 우리 이웃들이 정말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산차로, 두산로 지하차도 개통은 언제쯤인데요. 이게 참 차동수 구청장 시절에 이것이 설계되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로 지하차로는 여기가 지금 독산동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고 여기가 현대시설센터, 여기가 시흥대로에서 옆으로 쭉 오게 되면 지벨리 3단지, 3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건물이 다 잘라서 도로폭을 확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2021년 5월 준공을 예정이었는데요. 2024년 7월로 좀 연기된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이 완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3공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이 공단의 그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좀 계획인데요. 지금 여기가 철길이 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위에가 지금 철길 건너편 독산 1동이 됩니다. 여기는 3공단 쪽이 있는데 이 지하차도가 나올 곳이 바로 이 건물 안에가 교학사입니다. 교학사 건물에서 이 건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 교학사 건물이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학사에서 우리는 이 건물을 팔기 싫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금천구청은 보상을 완료했다. 그리고 교학사회 이해에 요청을 해서 했지만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상이 완료됐다는 것은 일단은 재판에서 교학사가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고 있어서 이거 공탁을 건 거죠. 이거는 우리 보상금을 이렇게 공탁을 건 거고 교학사는 그걸 너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인도해라 라고 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이것도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교학사에서 바로 항소를 했고요. 올해 6월이죠. 6월에는 일단 2심 판결에서 또 항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또 교학사가 다시 또 이제 상고를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강제 집행, 이제는 재판을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위한 소송이 이제 완료된 후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따라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공사 완공 시점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밝힌 현재 교학사 측과 소송 진행 사항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건, 총 3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근 10년에 달하는 공사가 되고 있는데요. 또 소송 때문에 공사가 되고 있지 못하는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개통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6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021년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의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응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 및 총 상금은 950만 원입니다. 주제는 나를 회복시키는 땡땡땡이라는 주제로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1분 이내에 서사,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청소년부는 만 7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개인도 가능하고요. 팀도 가능합니다. 응모작 수에도 제한이 없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이 함께 뉴스라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진행인은 이성호, 기술은 김호경, 신선수 PD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